운전하면서 듣기 좋은 방송 고품격 뒷담화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고품격 뒷담화. 오늘 11월 12일인데 지금은 공개되지 않은 작품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미 많이 이제 홍보를 해가지고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입니다. 둥. 지옥에 대해서 좀 아세요? 이 드라마? 예고편 봤어요. 예고편. 예고편 좀 어떤 것 같아요? 진짜 재밌어 보이던데. 오. 판타지잖아요, 그렇죠? 그쵸. 약간 현실 판타지라고 해야 되나? 좀비 대신에 이거 새로운 존재가 나타난 거죠. 예, 이거 뭐라 그러나 이런 걸? 새로운 형태의 저승사자들 같은 존재들이 나타나죠. 유아인 목소리만 기억이 납니다. 유아인, 우린 더 정의로워져야 됩니다. 더 정의로워야 한다. 이러면 안 비슷하네. 안 비슷하네. 내가 미안해요. 이 웹툰을 이제 드라마 한 거죠. 애초에 연상호 감독이 그 송곳이라는 웹툰 알아요? 송곳? 였나? 노동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그거를 다룬 웹툰인데 그 웹툰을 그린 작가가 이제 최규석 작가라는 분인데 둘이 친구래요. 오랜 친구. 둘이서 이제 술 먹다가 뭐 하나 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얼굴 좀 더 자주 보겠지. 라고 하면서 그냥 가볍게 시작한 작품인데 이게 이제 지옥인 거죠. 되게 재밌어요. 웹툰이 일단. 큰맘 기자님이 보셨을 때 네. 그 지옥은 어땠어요? 연상호 감독 자체를 좀 좋아하는데 그의 세계관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그 중에서 좀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사실 최근에 좀 작품들이 좀 잘 안 됐거든요. 염력이나 반도도 그렇고 부산행 이후로 뭐 좀 안 된 것들이 있는데 방법 드라마는 좀 잘 됐죠. 근데 그건 연출을 한 게 아니고 집필을 한 거니까 좀 대체로 좀 하락세에 있었는데 요번에 한번 좀 뒤집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합니다. 이거는 저 같은 경우는 기자들한테 좀 선공개를 해요. 넷플릭스는. 그래서 그 저번 주에 봤죠. 예. 부럽네요. 오징어 게임 넘어선다. 못 넘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대중적인 작품은 아니에요. 이런 막 생각하고 막 머리 쓰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좀 좋아할. 근데 아마 인기는 많이 끌 것 같아요. 지옥으로 네. 문을 여신 이유가 거기서 이제 제가 좀 절친한 배우가 나옵니다. 혹시 유아인? 유아인은 내가 혼자 좋아해. 그의 키보드 워리어 능력을 개인적으로 흠모합니다. 이거 조심해야 예, 근데 순발력이나 그 센스가 너무 뛰어나다고 생각해서 유아인은 그렇게 친하지 않고 박정민 배우랑 좀 친분이 있어요. 정민이에 대해서. 충무로의 감초라 불리는. 그쵸. 독립영화계 송강호 계보를 만든 사람이죠. 이 박정민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고품격 뒷담화. 한 30대 남자 배우 중에 미남형계가 아닌 연기파계로서 사실 가장 독보적인 포지션에 있는 배우라는 생각이 들고 한 5, 6년 됐나요? 이제 좀 이름 알려지고 계속 주연, 조연, 굵은 조연 이런 거 계속 넘나들면서 하는 배우 중에 뛰어난 편이죠. 연기력은 거의 많이 인정받은 선수고 다만 그렇게 웃기진 않는다. 진지한. 의외로 웃길 때가 있기는 하나 웃기는 거에 큰 관심은 없는 것 같다. 웃기는 감은 있어요. 예. 생각해보니까 시동도 영화 자체는 재밌는데 그 안에서 어떤 연기는 재미있는 캐릭터는 그냥 얻어맞을 때 그 포인트로 이제 즐겁게 만드는 그런 역할은 했는데 말장난류의 개그를 치진 않았죠. 그 작품 내에서도 그런 롤을 주진 않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거 해도 잘할 것 같은데 그것만이 내 세상에서 좀 웃기는 거 많이 만들긴 했죠. 안녕히 가자요. 그는 87년생으로 알고 있고 충청도 충북인가에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건설교통부 공무원. 그랬어요. 몇 급인지 모르겠어. 근데 아무튼 좀 엄했다는 거 보니까 공부를 좀 잘하시지 않으셨을까 아버지가. 그리고 여기도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되게 잘했대요. 정교권 안에 드는. 그래서 뭐 판사, 의사를 막 기대했대. 근데 이제 인생의 딱 전환점이 중3 때 친구들이랑 여름방학 때 여기 펜션에 놀러 가요. 거기 가서 배우들을 만납니다. 한 3박 4일 놀았대요. 근데 왜 이렇게 재밌게 놀지? 이 아저씨들은 뭔데? 한량처럼 그 어린 나이에 뭐 한량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진 못했지만 너무 재밌게 유쾌하게 좀 멋있다. 근데 그 아저씨들 해던 말 자기들은 배우다. 그러니까는 뭐 웃기고 앉아있다. 네가 무슨 배우냐? 난 널 본 적이 없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친해졌나 봐요. 그 배우가 박원상 배우라는 분이에요. 그랬었지. 남영동 1985에서 이경영 배우한테 계속 고문당하는 역할을 하는 배우가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 보여. 진짜 물고문, 전기고문 계속 당하는데 그러면서 뭐 와이키키 브라더스도 보고. 와이키키 브라더스 19금 아니에요? 맞아요. 몰래 들어가서 봤대요.
다른 영화 끊어놓고 그걸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 비슷한 시간대에. 고등학교가 충청도에서 되게 유명한 기숙사 고등학교. 거기는 뭐 기본적으로 서울대도 엄청 많이 보내는 그 학교 가서 한 3년 내내 거의 자기는 비교만 봤대. 공부도 거의 많이 안 하고 그냥 어느 정도 하긴 했지만 뭐 엄청 열심히 그 예전처럼 열심히 안 하고 부모와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해서 중앙대 연극영화과를 가려고 준비를 했대요. PD 된다고 뻥치고 부모님한테. 어찌됐건 그것도 못마땅한 거야. 얘가 이제 못마땅 하셨나 봐. 그래서 아버지가 코피를 흘렸대. 그 스트레스를 받아서. 네. 아버지가 코피를 흘리는 걸 보고 아 내가 이 길을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한 수능 50일 남겨놓고 공부를 하는데 1등이 자면 잤대. 1등이 잘 때까지 안 잤대. 공부했대. 그 도끼가 있는 양반이에요. 태생부터가. 고등학교 때 그러지 않잖아 다들. 그냥 살지. 너무 공감된다. 근데 여기는 그 정도 도끼를 갖고 이제 공부를 해서 어쨌든 이제 고려대를 갔는데 이제 학교를 거의 안 다니고 다 자퇴했나 아무튼 안 다녔나 뭐 휴학했나 뭐 아무튼 그렇게 하고 거기 남부터미널에 무슨 또 영상원 같은 게 있대요. 영화 볼 수 있는. 거기서 하루 종일 영화 보다 오고 그 짓을 반복하면서 이제 20살을 보낸 거죠. 그러다가 인생이 뭔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걸 느끼고 박원상 때문에 내가 인생이 꼬였다 라는 생각에 박원상을 만나려면 어떡하지 했는데 박원상 포스터가 있더래. 남부터미널에. 연극? 예, 연극 포스터가. 드라마 같은 일인데 라고 하면서 설명했던 게 기억나요. 책임은 내가 진다. 그래서 그걸 보고 메일로 연락해서 간 곳이 극단 차이무예요. 차이무가 굉장히 유명한 연극 극단이에요. 송강호 뭐 문소리도 있고 우리나라 아마 굵직한 배우들은 차이무 출신들이 진짜 많아요. 혹시 무슨 줄임말이에요? 차이무가? 그거는 공부해야 돼요, 저도. 약간 중국집 이름 같기도 한데. 아무튼 뭐, 나, 지문이, 야, 편집했으면 좋겠다, 그지? 거기서 스텝 일을 하는 거야. 나 내일 또 와도 되냐 하면서. 그렇게 스텝 일을 하다가 한예종 시험을 봐서 연출과로 가고, 거기서도 또 계속 차이모 왔다 갔다 하면서 4년 넘게 하다가 연출은 별로 안 하고 싶을 거야, 얘가. 연출을 하겠다고 한 것도 자기가 봤을 때 자기가 그렇게 매력적인 얼굴이 아니니까 내가 감독을 해서 주인공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감독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애초에 배우가 목적이었던 거지. 고품격 뒷담화. 그 다음에 만난 작품이 거기선 대사가 아예 없는 역할이었고 그래서 근데 그 작품이 되게 잘 됐대요. 세상의 끝이라는 작품인데 그걸 보고 윤상현 감독이라는 파수꾼 감독이 이제 캐스팅을 한 거죠. 연기 잘하는 줄 알고 데리고 왔는데 대사를 시키니까 너무 대사를 못해서 연기를 가르치면서 그 연기 배우면서 그 연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너는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단역 위주로 이제 작품을 많이 소화했죠. 그렇게 한동안 살다가 계속 단역만 하니까 이거 내 인생 이건 아닌데 싶었던 이제 시기가 슬럼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인적성 검사 보고 공무원을 할까? 나 공부는 잘했으니까 장사를 할까? 유학 갈까? 뭐 이런 고민을 하다가 동주를 만난 거예요. 그 송몽규라는 되게 멋진 캐릭터를 만들어낸 거죠. 올해가 로큰이 나니 못했겠지 아직까지. 내가 이렇게 하지 못한 것을 괴로워서. 근데 동주에서 연기하는 걸 보면은 절대 연기를 못한다라는 느낌이 전혀 없던데. 원래 좀 못하지 않았어요? 파수꾼 때도 본인은 되게 어떻게 저러나 막 이러는데 사실 그 이후로 많이 갈고 닦아진 것도 있죠. 그리고 동주를 위해서 뭐 준비를 어마어마하게 한 것 같더라고요. 진짜 그냥 송영규 그 자체였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내용이 제 기사 과거에 다른 매체에서 썼던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여긴가? 고품격 뒷담화. 드라마가 6부예요. 1, 2, 3부는 웹툰 1부, 4, 5, 6부는 웹툰 2부. 먼저 결론적으로 말하면 1, 2, 3부는 유아인이 싸는 장면. 그 다음에 4, 5, 6부는 그 유아인이 싼 로 벌어지는 이제 뚜덕이가 된 세상. 점점 치워가는 과정?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상호 감독이 캐선같이 나온 게 원래 대지의 왕인데 대지의 왕 전에 단편을 만든 게 있어요. 그게 미쳤어요. 첫 씬에 보면 쥐를 잡아먹어. 장난 아니에요. 야, 이거 대학생 시절에 만든 거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세계관에서 확장된 게 웹툰 지옥이에요. 그리고 드라마까지 이어진 거고. 삶과 죽음, 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좀 어려워요. 아무튼 그런 거대한 이야기다. 뭐 종교적인 내용도 좀 담겨 있고 인간의 어떤 이성과 본능에 대한 뭐 욕망 뭐 이런 것들이 막 엄청 막 복잡하게 막 있어.
근데 예, 되게 철학적이에요. 근데 이걸 내가 좀 딱 명쾌하게 설명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박정민은 그 456부에서 이제 배영재 PD 어떤 종교 집단이 나오거든요. 그 종교 집단의 다큐멘터리 영상을 이제 만든 PD인데 종교 집단을 싫어하죠. 이 배영재 PD에게 엄청나게 이제 시련이 좀 닥칩니다. 그 시련 앞에서 이제 혼란스러워하는 인물이에요. 사실상 456부의 거의 주인공? 그 주인공이죠. 사실 메인 주인공이라고 보면 돼요. 1, 2, 3부는 유아인, 양익준 감독 이렇게 이제 흘러가고, 양익준 아시나? 똥파리라는 영화의 감독이자 주인공인데 이번에 배우로 나와요. 예. 되게 약간 예, 여기서는 씨 같은 느낌의 형사야. 그 라인으로 이렇게 가고, 여기서는 박정민, 원진아, 그리고 요즘에 좀 뜨고 있는 배우 류경수라고 있어요. 요 라인들이 이제 또 같이 가죠. 김현주 씨가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지옥에서의 박정민은 어떤가요? 재미없는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연상호 감독 스타일이 메인 주인공이 기본적으로 좀 재미없는 캐릭터예요. 약간 관찰자 캐릭터라고 해야 되나? 흔히 볼 수 있고 뭔가 색감이 굉장히 옅은 회색빛의 그런 캐릭터예요. 부산행의 공유 같은 역할도 그렇게 매력 있는 역할은 아니고, 뭐 그러니까 막 방법의 엄지원 역할, 정의로운 기자 역할, 반도에서는 강동원, 좀 그런 역할을 하나 세우고 관객의 시선이 되는 거죠, 이 배우들의 역할은. 박정민이 이번에 456호에선 그 역할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역할인 게, 여기가 되게 현실적으로 딱 잡아줘야 작품 전체가 현실성이 딱 들어가요. 그 역할을 맡는 거야. 그러니까 감독이 뭐랄까 빚지는 거예요, 배우한테. 이 재미없는 역할을 잘해달라. 이걸 잘하면은 작품이 살아요. 근데 배우는 사실 안 남아. 배우는 뭐 연기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기가 좀 어려워요. 매력적인 장면이 많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빌런들이 되게 매력적이에요. 부산행에서도 김희성 배우가 되게 매력적이었고, 눈에 띄잖아요. 뭐 마동석도 되게 눈에 띄고, 그 방법 같은 경우도 정지도 배우, 어린 배우, 뭐 방법하는 조민수나 이런 빌런들이 되게 매력적이에요. 반도는 구교환, 뭐 이런 식이에요. 이번에 박정민은 또 이 현실성 있는 인물을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흡입이 확 됩니다. 막 몰입이 막 돼요. 박정민 직접 만나면 어때요? 약간 나 혼자 산다 혹시 봤나요? 박정민 편?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좀 조용하고 말수가 많지도 않고 좀 어색한 공기가 약간 흐르다가 연기 얘기를 하면 갑자기 확 뭔가 에너지가 나와. 지옥에 뭔가 인상적인 씬이 있다면? 사실 박정민한테 인상적인 씬은 마지막 씬인데, 이거는 보여요. 마지막에 이제 부성애가 확 느껴져요. 저 젊은 아비의 딱 그 느낌이 되게 잘 산다고 해야 되나? 굳이 막 그렇게 명장면이라고 할 장면은 많지 않지만 전체적인 모든 어떤 씬이 연결이 짜임새 있게 지나간다고 해야 되나? 박정민 배우를 직접 인터뷰하셨는데 실제로 만나면 어떤지. 그때 동주 때 저 인터뷰 한 번 하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잘 안 겹쳐서 인터뷰는 못 하고 그냥 전화만 좀 종종 이제 분기마다 한 번씩 하는데. 아까 친하다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 분기면 친한 거지. 1년에. 근데 아까 전화해서 친한 척 하겠다고 허락 맡았어요. 좋아해요? 예, 좀 껄끄러워했었던 것 같아. 부끄러워하셨나요? 예, 아이 뭘, 예, 뭐 이런 느낌으로 해주셨어. 그때 인터뷰 동주 인터뷰였는데, 동주를 기자들이 너무 재밌게 봤었어요. 그 당시에 막 평가가 5억 원으로 만들었다는데 5억 원짜리 영화가 아닌 엄청난 퀄리티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송몽규 역할을 하고 나서 다들 이제 박정민 인터뷰 한번 해야 된다고 한 60개 매체가 달려들었는데, 기자들이 60명이 나와서 다 1대1로 했는데, 고역이에요 사실 배우한테는. 기자들이 다 비슷한 질문 하거든. 거기서 거기 질문을 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박정민을 저는 그 전부터 되게 좋아했거든요. 약간 파수꾼 때부터 얘는 언젠가 한번 뜨랬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막 이러고 있었는데, 딱 동주로 된 거야. 약간 마음을 먹고 갔죠. 그래서 가서 이상한 질문들을 하죠. 제가 언제 어디서 태어났냐, 아버지 뭐 했냐, 어린 시절 어땠냐, 호구조사 하시고. 호구 조사를 좀 빡세게 했죠. 진짜 1시간이 됐는데 작품 얘기를 못했어. 큰일 났네, 됐네 막 이러면서 작품 얘기를 하나도 못했네, 어떡해 막 이러면서 내가 안절부절하는 척하는 연기를 좀 했어. 그 당시에 그 정민이가 그럼 술 한잔 하실래요? 뭐 조만간에 그 인터뷰 쓰시기 전에 맥주 한 잔 먹으면서 그때 얘기를 하는데, 되게 단단한 친구였고 연기에 있어서 되게 흥미로운 생각들을 많이 하더라고. 배성우 배우랑 친해서 맨날 연기 얘기를 한대요. 맨날 생각하는 게 막 살인자 역할을 받았는데, 둘 다 한 얘가 얘는 어떻게 웃길까? 뭐 이런 대화들을 하는 거지. 되게 색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인물에 접근하는 방법을 둘은 그런 식으로 이제 연구하고 고민하는 걸 어렸을 때부터 한 거죠. 더 한 2, 3년 전부터. 근데 그런 얘기를 한번 해봤어. 저랑 이상형이 좀 겹쳐요. 그런 얘기까지 했다고. 너무 이거를 까도 되는지 모르겠어. 아까 단단한 배우라고 했는데 네네. 다만하게에서는 네. 트랜스젠더 역을 했 네. 그걸 보고 혹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불쾌했어요. 어떤 부분이 그냥 그의 생김새가? 모르겠어요. 왜 그게 되게 이질적으로 다가왔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분장을 또 그렇게 한 것도 있고, 애 자체가 좀 얼굴만 딱 보면은 좀 되게 남성적이란 말이에요. 그 연기는 너무 잘했고 재밌었죠. 특히 경찰서 시조씬에서 이렇게 수영 그득그득하게 난 거는 정말 예, 카타르시스가 있었어요. 좀 어떤 더러움 때문에. 근데 그걸로 나무조연상도 받고. 근데 그 감독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오피스 감독님이거든요. 박정민 형 작업을 한번 한 적이 있는 홍원찬 감독님인가? 되게 내면이 단단한 애인데 그런 애한테 어떻게 이걸 시킬 수가 있냐? 좀 그 선택이 살짝 의아하다 물어봤는데, 그 남성성이 강한 애가 이런 걸 했을 때는 어떤 느낌일까? 박정민을 그렇게 캐스팅을 한 거죠. 그래서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해요. 되게 예, 연기도 잘했고 조금 저는 되게 불편했는데 본인은 어땠을지 모르겠네. 유명한 배우들 보면 연기에 조금씩의 자기만의 코세가 약간 묻어 예, 있잖아요. 예. 근데 동주, 다만학, 사바하, 시동 이 어. 캐릭터들을 봤을 때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하단 말이에요. 저 질문은 제가 박정민한테 조만간에 한번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괜찮은 배우인 거죠. 근데 쿠세가 요만큼씩은 있는 것 같아요. 얘가 그러니까 막 많은 분량에 나오다 보니까 아, 정민이도 약간 요런 쿠세는 좀 있구나 라는 건 제가 조금 느껴지는 게 있어요. 약간 인상 찡그릴 때 표정이나 이렇게 할 때 표정이나 이런 게 어쩔 수 없이 한 배우가 하는 거니까 그래도 좀 겹치는 느낌들이 조금 있긴 한데, 그래도 다 색감을 이렇게 탁탁탁탁 내죠. 각 작품마다 각 역할마다 이렇게 자기 색감을 내는 이런 배우들 보면 진짜 고민을 진짜 철두철미하게 해요. 그러니까 뭘 하나 알기 위해서 이 주변 머리들을 다 공부해버리는. 동주 그거 할 때 러시아 역사를 공부했대요. 그 송몽규가 그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였는데, 사회주의 사상이 이제 아마 볼셰비키 혁명에서 아마 출발할 거예요. 그럼 볼셰비키 혁명은 왜 일어났나? 송몽규는 왜 이거를 받아들였나? 이거를 공부하려고. 마르크스. 예, 그 시절에 이제 공부를 한 거죠. 아까 뉴스 봤는데 박찬욱이랑 영화 찍는다고. 예, 아까도 막 통화하면서 야, 박이랑 해? 와, 박은 다 다르잖아. 아, 그렇죠. 단편이래요. 스마트폰으로 찍는 거고, 박찬욱 감독이랑 작업을 하는 건지 그 동생 박찬경 감독이라고 있거든요. 그분은 원래 미술 쪽 이렇게 전문으로 하신 분인데 그분도 연출도 하세요. 근데 이제 그 감독이 하실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이번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오늘 유해진, 뭐 김옥빈 이렇게 같이 하나 봐요. 박정민 배우에 대한 한 줄 평? 한 줄 평. 똥꼬까지 컨트롤하는 배우. 그것만이 내 세상에서 박정민이 이 뭐라고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엉덩이를 팍 치켜 올리는 씬이 있어요. 그 자세는 방구가 나오는 자세야. 확 열리면서 방구가 나와야 돼. 우리 다 지금 갑자기 그 자세라면 부릉부릉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안 꼈다는 거예요. 이병헌 배우가 이게 사실 방구석 일렬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관략근까지 컨트롤하는 배우라고 이병헌 배우가 칭찬을 해줬다면서 웃는 장면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그걸 좀 뺏어보고 싶다. 관략근 그대로 쓰진 않고 살짝은 꼬아서. 고품격 뒷담화. 그러면은 그 지옥의 그 배영재 PD 역을 나 남자한테 영상 편지를 보낸다는 게, 아니 배 PD를 보면서 배 PD가 굉장히 희생적이고 헌신적이에요. 마지막에 아버지라고 하고 싶었어요. 배영재 아버지라고 할게요. 지금 시작하신 거예요? 네, 저는 함씨인데 배상범이 되려고 합니다. 배상범으로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성을 갈았어. 혹시나 우연이라도 이 방송을 보면 원하는 배우 댓글 남겨주세요. 무조건 걔로 할게요. 무조건 그로 할게요. 그분으로. 네, 조떼꾸알 해주시고. 네, 그렇습니다. 조떼꾸알 하세요. 빨리. 알겠습니다.